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전주에 최대감이라는 양반이 살았다.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수십마지기요. 쌀 창고만 해도 5채나 되었다. 하지만 최대감은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이웃이 흉년에 쌀 한 말만 구워달라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 돼요. 내 재물은 내가 지켜야 하오. 어느 날 종복돌이가 급하게 뛰어왔다. 딸이 밖에 굶주린 사람이 와서 쌀 한 대만 달라고 하는데 어찌하오리까. 당장 쫓아내거라. 내 재물을 왜 남 좋은 일에 쓴단 말이냐. 복돌이는 한숨을 쉬며 그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대문 밖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저 양반은 재물만 아는 분이야. 언젠가 화를 당할 게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저리 인색하면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최대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물을 더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최대감의 인색함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날 부인이 조심스레 말했다. 대감날이 이웃에 좀 베풀며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소리요? 나 하나 잘 살면 그만 아니겠소. 남 좋은 일 하다가 거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오.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최대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최대감은 날마다 창고를 돌아보며 재물을 세는 것이 낙이었다. 쌀 가마니가 몇 개인지, 곳간에 은자가 얼마나 쌓였는지 손수 확인했다. 이 재물이면 평생 걱정 없지. 아니 3대가 먹어도 남는다. 최대감은 급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더 모아야지. 더 많이 모으면 더 안전할 테니까. 이웃들은 점점 최대감을 멀리했다. 도움을 청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보름날 아침이었다. 최대감이 마루에 앉아 장부를 살피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돌이가 나가보니 행각 스님 한 분이 서 있었다. 시주 한 푼이면 복이 되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복돌이가 안으로 들어와 여쭈었다. 딸이 스님께서 시주를 청하시는데요. 뭐? 스님이라고 당장 돌려보내거라. 하오나 날이 스님께. 시끄럽다. 내 재물을 왜 남 좋은 일에 쓴단 말이냐. 당장 쫓아내지 못할까? 최대감이 직접 마당으로 내려왔다. 스님은 온화한 얼굴로 서 있었다. 대감날이 시주는 베푸는 이에게 더 큰 복이 되옵니다. 필요 없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스님은 최대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대감날이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베풀지 않는 자는 받지도 못하는 법이옵니다. 무슨 소리요? 당장 나가시오. 스님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스님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연기처럼 흐릿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저게 뭐냐? 최대감은 눈을 비비며 대문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스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최대감은 곧 고개를 저었다.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게지. 그날 저녁 스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최대감은 저녁 식사 후 창고를 돌아보러 나갔다. 복돌이가 등불을 들고 앞장섰다. 좋아. 올해도 풍년이라 쌀이 가득하구나. 첫 번째 창고에는 쌀 가마니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두 번째 창고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했다. 세 번째 창고 안에는 비단과 무명이 수북했다. 이 재물이면 평생 걱정 없지. 아니 3대가 먹어도 남는다. 최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번째 창고에는 은자와 동전이 항아리마다 가득 담겨 있었다. 다섯 번째 창고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복돌아, 내일은 이웃 김부자네 땅을 하나 더 사야겠다. 그 땅까지 손에 넣으면 이 고을에서 내가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거야. 날이
이미 충분하지 않사옵니까? 아니야. 더 모아야 해. 더 많이 모으면 더 안전하단 말이다. 복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으로 돌아온 최대감은 장부를 다시 한번 펼쳤다. 땅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쫓해했다. 좋아, 좋아. 내 재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부인이 차를 가져왔다. 대감날이 차 드시고 주무시지요. 그러지. 오늘따라 몹시 피곤하구려. 이상하게도 눈꺼풀이 무거웠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누웠다. 오늘따라 눈이 감기는구나. 최대감은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것도 아주 깊숙이. 윽, 최대감이 신음하며 눈을 떴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눈을 떠보니 낯선 거리였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장터 한 구석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는데 옷이 이상했다. 비단 두루마기가 아니라 너덜너덜한 누더기였다. 손을 보니 때가 잔뜩 낀 손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길가의 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거지행색이었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얼굴, 남루한 옷차림. 이럴 수가. 내가 왜 이 모양이란 말인가? 최대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자신의 집으로 가야 했다. 복돌이도 찾아야 했고 부인도 찾아야 했다. 내 집은 어딨지?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낯익은 곳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최대감 댁이 어디요? 최대감? 모르는데? 아니, 이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자 말이오. 글쎄,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저리 가시오, 거지 양반. 최대감은 망연자실했다. 꿈인가?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다. 추위도 느껴지고 배도 고팠다. 며칠이 지났다. 정확히 며칠인지도 알 수 없었다. 최대감은 거리를 헤매며 구걸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제발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저리 가. 더럽게. 제발 동양 좀. 꺼져. 일이나 해서 먹지. 구걸이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온 몸을 찔렀다. 과거 자신이 구걸하는 이들을 내쫓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그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배가 너무 고팠다. 며칠째 굶은 것 같았다.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 낯익은 집 앞에 도착했다. 자신의 집이었다. 여기가 내 집인데. 대문을 두드렸다. 낯선 사내가 나왔다. 누구시오? 이 집은 내 집이오. 최대감 댁이란 말이오. 무슨 소리요? 이 집은 박부자 댁이오. 당장 물러가시오. 아니요. 분명 내 집인데.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나오자 최대감은 비틀거리며 달아났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재물도, 신분도. 이럴 수가. 절망에 빠진 최대감은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해가 저물 무렵 어느 큰 기와집 앞에 도착했다. 이웃에 살던 박대감의 집이었다. 대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도움을 청해야 하나? 자신이 바로 그날 아침 내쫓았던 거지. 노인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떨리는 다리로 대문 앞에 섰다. 최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문을 두드렸다. 여보시오. 잠시 후 하인이 나왔다. 누구시오? 죄송하오만 대감나리를 뵙고 싶소.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 최대감은 온몸이 떨렸다. 과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내쫓았던가. 박대감이 직접 나왔다. 무슨 일이시오? 최대감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대감나리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자신이 했던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왔다. 바로 그날 아침 자신이 내쫓았던 그 사람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박대감은 잠시 최대감을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말했다. 어서 오시게.
추운데 들어오시오. 예, 밥만 드릴 게 아니라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오. 안채에 방 하나 비어 있으니 최대감은 믿을 수 없었다. 박대감의 부인도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따뜻한 물로 씻으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곧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다. 하얀 쌀밥에 따뜻한 국, 정갈한 반찬들. 최대감은 눈물이 빙 돌았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편히 드시고 푹 쉬세요. 박대감 부부는 정말로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까지 내어주었다. 최대감은 그 따뜻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런 따뜻함이. 자신은 평생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저 재물만 모으고 지키는데 급급했다. 밤이 깊었다. 목이 말라 밖으로 나왔다.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달빛에 비친 물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저 얼굴은 바로 그날 아침 자신이 내쫓았던 거지 노인의 얼굴이었다. 그 노인이 바로 미래의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인이 바로 미래의 나였구나.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베풀지 않는 자는 받지도 못하는 법이옵니다. 최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깊은 참회와 함께 최대감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대감나리. 복돌이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낯익은 천장, 낯익은 방, 자신의 방이었다. 자신의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꿈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추위도 배고픔도 수치심도 그 모든 것이 생생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식은땀을 흘리고 계시네요. 복돌아, 나는 최대감은 급하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눈부셨다. 마당에 대문이 보였다. 그때였다. 대문 앞을 지나가는 행각 스님이 보였다. 바로 그 스님이었다. 스님. 최대감은 맨발로 뛰어나갔다. 대문을 열고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제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아셨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대감날이 베푸며 사십시오. 베푼 만큼 돌아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스님은 또다시 호련히 사라지고 없었다. 신선이었다. 신선이 웅으로 가르침을 준 것이었다. 최대감은 당장 창고를 열었다. 복돌아, 이 쌀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굶주린 이가 있으면 모두 데려오거라. 나리. 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최대감은 박대감 댁을 찾아갔다. 박대감, 그동안 정말 죄송했소. 앞으로 함께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소. 허허, 최대감께서 무슨 일이시오? 그새 사람이 달라지셨구려. 세월이 흘렀다. 최대감은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나누고 어려운 이에게 돈을 내밀었다. 사람들은 최대감을 자비로운 최대감이라 불렀다. 재물은 나누었지만 오히려 더 풍족해졌다. 이웃의 도움으로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다. 최대감은 날마다 그 꿈을 잊지 않았다. 거지가 되어 헤맸던 그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미래의 자신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는 나눔에서 비롯되며 베풀지 않는 자는 받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죽은 재물이지만 나누면 그것은 살아있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꼭 베풀어 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께도 귀한 복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